부루 사용법, 그러니까 유튜브로 쇼츠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내가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니까 나 수익이 잘 안 나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랫폼의 방향성이 이렇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거를 포기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저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튜브 쇼츠를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에 스카이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계인간이 인간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 수준, 지금 한 3살 됐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카이넷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저희는 점령을 이미 당했습니다. AI가 하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인간들이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학습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답을 만든 거니까. 근데 이 답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크리에이터들이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AI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막 놀라는 수준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제 AI 학습의 원천이 무엇이냐, 소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 부분에서는 미국의 펭귄 랜덤하우스가 AI 학습에 도서 사용 금지하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전자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이거를 무료로 공개하거나 뭐 이러면 무조건 다 학습해가지고 그 내용을 누가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내는 거죠. 그럼 열심히 기획하고 뭔가 독특한 이야기를 쓴 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AI는 제가 이전에도 바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가 방송 3사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해가지고 소송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우리처럼 검색하고 뉴스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AI에 대한 법이 지금 똑바로 없으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파 3사가 무단으로 우리 컨텐츠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이게 법적인 가이드가 확실하지 않아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원래는 못 쓰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상파 3사는 되게 힘있는 매체잖아요. 우리 블로그를 AI가 가져간다. 그리고 나서 내 컨텐츠를 학습해가지고 대답은 해줬는데 다른 대형 블로그를 추천한다. 그러면 컨텐츠는 나한테 빼가고 조회수는 다른 대형 블로그가 먹을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대응할 힘이 없는 거죠. 배우들이라든지 성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AI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 영상 뭐 이런 것들 사실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컨텐츠 볼 때 다 돈 내고 보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에는 블로그라든지 브런치 이런 데도 다 후원이 있는데, 네이버가 한국에 거의 독점 포털이기 때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AI를 학습하고 있는지, 어떤 소스를 쓰는지, 뭐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예 비밀로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얼마 전에 들어갔더니 너네 상품을 AI가 학습해가지고 최적화해주게 할래? 이렇게 하면서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최적화해주고 그 대신 얼마나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AI가 학습한 다음에 그것에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블로그에 무단 AI 학습이 불가하다 이러면은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이용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동의 여부를 이제 체크박스로 묻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키나 치킨값 정도 벌던 소규모 블로거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지금 이제 와서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보통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15년 주기설을 얘기합니다. 뭐 10년, 15년 얘기하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이제 블로그가 5년 전부터 망조에 이르렀다고 하면 대충 맞죠? 이게 트렌드가 변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AI의 등장으로 검색량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검색을 할 때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검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잘 생각해보면 검색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만약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블로그에서 찾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유튜브에서 찾아요. 왜냐면 영상으로 보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예전에 영상의 단점이었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한눈에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쇼츠로 보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색량이 자고 일어나면 줄어든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네이버 점유율이 70% 넘는 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2018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이거 2022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60%고 구글이 35%인데, 이게 구글이 성장한 거는 AI 검색 확대 때문이에요. 근데 이 네이버 점유율이 60%보다 더 낮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독점적일 때 검색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도 클릭하면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들어가는데 뭐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또 클릭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상을 다단계로 만들어가지고 클릭률을 좀 뻥튀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이버도 지금 위기를 맞아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023년 3분기, 재작년이죠. 벌써 60%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도 없던 빙에는 코파일럿이 있죠. 코파일럿이 윈도우에 탑재되면서, 그러니까 똑똑하진 않은데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빙이 3%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까지 0. 몇 %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버도 그렇고 블로거도 그렇고, 검색이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검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이에요. 쇼핑 전용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네이버 쇼츠나 블로그 압도적으로 리뷰라든지 상품 콘텐츠가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보다 보면 이제 네이버 얘기 나오면 저 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있어요. 네이버가 개발한 QAI도 쇼핑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내려면 리뷰 하면은 좀 조회수도 좋고, 네이버가 내돈내산을 만들면서 내돈내산한 애들을 리뷰할 수 있게 했죠. 약간 수익이 나는 분야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치지직을 시작하면서 치지직은 좀 잘 되고 있죠. 네이버의 성격을 대충은 이해하시면 조금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리뷰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수익을 내야겠다 보다는 홈페이지로 이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사실 되게 많은 출판사들이 홈페이지 따로 안 만들고, 조그만 출판사들은 블로그에 자기네들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처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처럼 뭐 수익이나 이런 조회수 따지지 않고 나의 데이터를 누적해 간다, 이런 기분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을 낼 때 어떤 키워드나 어떤 광고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이 클릭당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비싼 물, 피부과, 호텔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수익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제 너무 많잖아요, 네이버에. 그래서 예전에는 매크로 댓글을 이런 거 달았어요. 똑같은 거, 품이 별로 안 드는 거, 이런 거 달았었는데, 요즘에는 AI가 댓글을 달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AI인지 몰랐는데, AI가 쓰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근데 얘네 댓글은 오늘 행복해지세요, 오늘 날씨가 어떠네요, 이런 맥락 없는 댓글이 아니에요. 얘네 댓글은 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이 AI가 쓰는 이 이모티콘이 달려있다, 이러면 이제 AI가 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AI는 내 블로그를 봤어요. 근데 사람은 블로그를 보면은 일정 확률로 뭐 100명이 들어오면은 1명이 클릭을 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클릭하게 되죠. AI는 1000번 들어와도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데이터만 수집해가고 수익을 돌아오지 않죠. 또 AI가 크리에이터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AI의 리소스가 되죠. 그런데 AI한테 내 데이터 학습하지 마, 그래서 학습 동의를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이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알고리즘에서 내가 벗어나요. 그래서 AI가 나를 타고 오지 않고, 알고리즘에 벗어났으니까 검색 최적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검색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만약에 AI가 하지 말라고 막아놓으면 검색이 안 되고, AI한테 학습하라고 하면 AI가 내가 힘들게 작성한 대답을 대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AI가 내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AI의 소유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는 네이버가 소유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구글, 빙, 네이버 모두 블로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서비스를 소유한 이 검색 포털들이 이제는 AI 검색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회사와 블로그 회사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물간 블로그보다는 AI를 밀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AI가 정한 알고리즘에 우리 블로그라든지 유튜브가 최적화를 하게 되면 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블로그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화가. 빙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하면은 이제 검색을 하고 내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링크를 보여줘요. 근데 그 링크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한 링크 3개를 보여주는데 이제 AI가 지금 3살짜리 꼬맹이 같은 수준이라서 앞으로는 좀 다양화되겠지만 그래도 알고리즘의 최적화 같은 문제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기계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내 리소스야 하고 보여주는 링크들은 굉장히 최적화된 블로그일 것이고, 그런 블로그를 중심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대형 블로그와 완전 소형 블로그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거든요. 지금도 심해진 상태예요. 지금 블로그에는 업자밖에 없잖아요. 이 일반 블로거들이 그 업자들한테 치여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블로그를 이뤘던 건데,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일반인 그룹이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게 되게 심해질 것이고, 이렇게 돈 받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자고 칼럼니스트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점점 일반인들은 수익을 얻기 되게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전보다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이 일반인들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 내내 글을 써도 키워드 잘 못 고르신 분들은 300원 벌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루 1,000원 찍는 거는 리뷰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을 하고 나머지 30분은 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 같고, 유튜브 하려면 콘텐츠며 장비며 되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블로그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 시작했고, 유튜브는 왜 다른가를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블로그는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는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 영상을 찍는다던가 업로드 한다던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활성화된 서비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06년, 7년쯤에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여튼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들이 동영상으로 상품 소개하는 서비스를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쇼핑몰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더라,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유튜브는 눈에 띄려면 내가 삭발을 하고, 제가 원래 어그로 끄는 성격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쇼핑몰 주소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새겨가지고 광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튜브의 그 성격, 유튜브는 약간 텍스트 기반의 정보성이 아니고 뭔가 재밌고 톡톡 튀어야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한 거죠. 모두가 반대해가지고 그때 유튜브를 하진 않았습니다. 했었어야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유튜브를 가입한 게 보니까 2013년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지금 유튜브 1세대라고 하는 스타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일반 유튜버들도 그냥 아무나 조회수가 나오면은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5,000원 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완전 활성화돼가지고, 일단은 유튜브에 가면 재미있는 콘텐츠 위주, 여행, 먹방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방송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튜브에 들어오는 거를 외면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실시간 방송사들이 다 들어왔죠. 유튜브에 아직 블루오션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컨텐츠가 없진 않은데 아직 숫자가 되게 많진 않아요. 특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지 않고 참 유행했던 브이로그 같은 거, 요즘 친구들은 일기도 동영상으로 쓴다고 하죠. 만들기 클래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따라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 위주로 쇼츠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 그냥 나 이거 앞으로 만들 생각도 없고 한데 힐링돼 해가지고 보는 거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용 콘텐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우리는 이제 블로그라는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잃었으니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회수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칫집에 가가지고 기웃거려야 어떻게든 나를 한번 누가 봐주는 거죠. 블로그는 이제 조회수 총량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쇼핑을 할 때나 리뷰를 볼 때나 모든 상황에서 블로그에 검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검색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냥 남는 시간이고, 예전에 다움에서 일하시는 분이 TV에 나오셔서 하신 말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남의 시간을 뺏는 거다. 남는 시간 5분을 뺏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유튜브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유튜브가 좋은 컨텐츠를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파일을 키우는 거,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이버 TV도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데, 네이버 TV는 내가 본 시간을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같아도 내가 10시간 틀어놓으면 10시간 본 걸로 기록을 해줘요. 근데 유튜브는 예전에는 내 IP 주소로, 그러니까 내가 기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 주소에서 그 동영상을 돌리면 누적 시간으로 계산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TV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만 보면은 수익화가 바로 되는데, 유튜브는 내가 스스로 돌릴 수 없으니까 수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내 기기, 내 IP에서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돌려가지고 3600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류 시간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유튜브가 얘를 노출시켜줘요. 그러면 많지는 않습니다. 몇백 회라도 노출이 됩니다. 지금 여기 4회잖아요. 답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 부루를 소개해 드릴 건데, 컨텐츠만 있으면 블로그보다 쇼츠 만드는 게 이제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부루에서 영상 편집하는 법, 그리고 부루에서 AI 목소리 만드는 법, 텍스트로 쇼츠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 부루는 지금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패권이 막 옮겨가고 있잖아요. 캡컷에서 뭘로. 근데 얘네들이 성공하면 다 유료화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AI 목소리 같은 거는 지금은 만드는데 무료인데 조금 있으면 무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AI 목소리로 제가 쓴 단편의 오디오북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부루를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부루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원래는 영어로 돼 있어요. 부루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 다운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강의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통째로 OBS를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도 하고 녹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은 저절로 녹화 파일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부루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텍스트를 다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샘플로 2분짜리 하나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기 전에 회원가입 하시고 당연히 로그인 하신 다음에 홈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은, 새로 만들기에서 PC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불러오기, 그래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오늘 여기 샘플 하나 만들어 놨어요. 2분짜리. 동영상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불러오고 내보내기 할 때. 근데 부루는 캡컷 이런 애들에 비해서 속도도 빠른 것 같다고 저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동영상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형식이에요. 음성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성 분석을 켜가지고 하면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체크해주고, 원래 자동으로 돼 있어요. 확인 누르면 음성을 가져옵니다. 2분짜리니까 금방 가져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이게 한 달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용량이 되게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부루가 이제 점점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막 모자라게 점점 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단편을 쓰셨거나 아니면 뭔가 영상을 만들어 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루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동영상 앱도 그냥 프리 버전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미어도 쓰고 하니까. 그런데 부루는 돈 내고 쓸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편집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영상 편집에 보면 타임라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프리미어를 안 사용해 보신 분들, 캡컷 같은 거는 타임라인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브루는 텍스트 위주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여기 인식 못했죠? 잘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내 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완전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음이 좋은 사람은 인식률이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좋으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식 안 되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숨소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가출판 한 중반 정도 온 거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게 확대가 더 되나? 안 되네요. 딱 숨소리,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지워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들어볼게요. 한 중반 정도 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자가출판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는 있는 게 좋겠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 한 중반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가출판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브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식 안 된다 들어보시고, 여기 아마 숨소리 아닐까요? 숨소리잖아요. 이런 거 다 지워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거 한글 편집하듯이 텍스트 기반으로 들어보면서 여기도 숨소리 네, 이런 거 다 지워주고. 근데 이제 이걸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항상 얘가 인식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숨소리여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숨소리고 여기가 내용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영상이 PPT 말고 영상을 넣고 싶어 하면 여기에 삽입 메뉴가 있어요. 삽입 메뉴에서 여기 클릭하고 AI 이미지 자동 삽입을 하면, 제가 뭐 AI 여기 막 이렇게 막 영상이 막 번쩍번쩍 바뀌면은 조금 싫잖아요.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띄워가지고 1, 4, 7 뭐 이렇게 3개 정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AI 이미지를 자동 삽입하면 이 텍스트의 내용에 맞는 애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사진 넣어줄 때도 있고 영상 넣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삽입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점점 시간을 줄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에 맞는 어디죠? 제가 1번을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가출판 전체적인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삽입됐잖아요. 그럼 영상을 클릭해서 이렇게 범위가 있거든요. 이 범위를 여기 위쪽도 PPT니까 위로 늘려야지,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면 이렇게 관련 영상이 들어가요. 완전 맨날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 생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상한 남자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자동으로 삽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 눌러서 영상 파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쇼츠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화면 비율 여기 눌러가지고요. 쇼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소리만 가져오고 영상은 얘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 이 영상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채우기 해서 잘라서 채우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꽉 차요. 이렇게 꽉 차게 만드셔도 되고, 비율 유지하며 채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삽입해서 기본 텍스트를 넣어요. 그러면 요즘에 다 이렇게 쇼츠가 돼 있죠? 자극적으로 무료 책 쓰기. 제가 중간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타이핑이, 그러면 이제 여기 T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 아이콘이.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위에다 넣어주고, 저는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딱 맞춰요. 상자를 끌어와가지고 양쪽으로 딱 맞추고, 그러면 이제 중앙 정렬하면은 이 박스의 중앙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제목을 올려주고, 유튜브 보면 여기 아래쪽에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이제 하고, 만약에 자막이 필요하다. 자막이 자동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식에서 위치를 올려오겠습니다. 가운데 자막 있죠? 가운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내려요. 적당한데. 요즘에는 자막이 더 중요하니까 화면 중간에 이렇게 오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막 크기는 여기서 키우고. 그러니까 브루 사용법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서식이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다 오고, 여기 느낌표 있는 건 뭐냐면 자막이 너무 길다, 영상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정말 이렇게 작업자 친화적으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기, 아까 제가 제목 쓴 게 이 T를 클릭한 다음에 적용 범위를 전체 클립으로 하면 어떤 애들을 클릭해도 얘가 무료 책쓰기가 있죠. 그런 상태로 이제 영상을 AI한테 다 넣어달라고 하고 다 완성한 다음에 내보내기 해가지고 영상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블로그에도 네이버가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처럼 가려는. 그래서 블로그에도 동영상을 넣어줘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돈 받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동영상을 꼭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로그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쇼츠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의 길이가 길다 하면은 유튜브로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쇼츠로 바꾸는데, 길이가 그렇게 별로 안 길다 하면은 쇼츠 선택하셔가지고 자막 길이 짧게 자막 위치 중간으로 하고, 아래쪽에 하면은 제가 아까 쇼츠 유튜브에 뭔가 이렇게 구독하기 제목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니까 이렇게 놓고 다음 하시면 스타일을 막 하라고 해요. 영상, 다큐멘터리, 공부, 속보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아무 스타일이나 한번 다양하게 눌러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책 리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다음 눌러서 저희 좀 짧게, 여기는 1100자나 붙어 있는데 짧게 할게요. 한 200자 정도만 저희 해볼게요. 텍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제 정도 써주세요. 나는 책 얘기야, 책 쓰기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하고 여기 AI 목소리, 새로운 목소리 만들기, 이걸 안 했네요. 참, 이거 맨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여기서 공짜 목소리가 있고 유료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가영이 목소리로 일단 해볼게요. AI 목소리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비디오 이거 넣어달라고 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배경음악 고르는 것도 있고 막 이 밑쪽에 다 있는데 화면을 확대해놨더니 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지네요. 집에서 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잘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완료 누르면 음악도 있고, 이것도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돈 내면 더 쓸 수 있고, 근데 아직 해보면 그렇게 막 모자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자라면은 지금 연간 결제해야 됩니다. 부르는 뒤돌아서면 가격이 오르는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붙여놓은 텍스트를 가영이가 읽어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소설은 다릅니다.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거나 마법이 통하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거나, 이렇게 블로그에서 텍스트 쓴 것의 일부를 가져와서 쇼츠로 만들고, 그거를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앨리스처럼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게, 블로그 하단에다가 묻혀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튜브 쇼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하는 상태를 이렇게 말고 얘네를 채우기 말고 비율 유지하면 채우기로 다 줄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다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제목을 써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콘텐츠가 좀 재밌는 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얘기다, 무료 책 쓰기, 책 쓰기가 공짜라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이라도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블로그랑 쇼츠랑 동시에 만들 수 있고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목소리를 어떻게 만드냐? AI 목소리 여기 메뉴에서 AI 목소리 만들기,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 지금 무료인데 5만 원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도 네 목소리지만 돈 내고 써,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좋은 마이크,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보다 삼성 핸드폰으로 그냥 생으로 녹음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최신형이면. 이렇게 시작하기 누르면 이런 동의하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 선택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녹음하라고 합니다. 다람쥐, 헌, 쳇바퀴, 타고파. 이거를 녹음하라고 하는데, 한 30문장 좀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읽으실 때 약간 속도감 있게 읽으시는 게 나중에 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요거를 하시면 이제 저는 억지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내 목소리를 지워놨거든요. 내 목소리 녹음한 게 있으면 저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해서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 불러오기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끝났을 것 같아요.